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 중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처음엔 말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어쩐지 믿음직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낯선 느낌, 불편한 기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함이 찾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은 첫인상으로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반듯하고 말을 조심스레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한 사람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결정적인 순간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거나 피하거나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을 왜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괜찮았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피하거나 말을 흐리거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질문,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묻는 질문 앞에서 절대 가식적인 답변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사람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질문이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질문에 곧바로 나는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해가 될까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반면 이 질문 앞에서 웃으며 넘기거나 그런 상황이면 말을 잘해야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인의 약점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지켜주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 약점을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도구로 쓰는지에 따라 인성이 완전히 갈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름은 이지연, 50대 중반의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오랫동안 직장을 다녔고 동료들과도 큰 마찰 없이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팀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처음엔 너무 싹싹하고 밝고 말도 예쁘게 해서 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지연 씨는 그 후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일상의 힘든 이야기, 직장 안의 갈등, 심지어 가족 이야기까지 툭툭 털어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다른 동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연 씨, 요즘 후배가 지연 씨가 말한 거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다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후배는 자신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예전처럼 인사하고 웃고 사소한 선물까지 챙기며 계속 다정한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질문을 한 번쯤은 했어야 했어요. 당신은 남의 약점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질문 하나만 했더라면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다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은 내 편처럼 굴지만 상황이 바뀌면 가장 먼저 나를 드러내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을 실제로 던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무엇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질문. 당신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질문을 실제로 던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신호들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듣는 표정, 답을 고르기 전에 침묵, 말끝의 떨림, 이런 것들 속엔 그 사람의 진심이 그대로 담깁니다. 제가 만났던 내담자 중 30 중반의 남성, 이호준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해보려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호준 씨는 그 친구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래처와 만날 땐 말을 너무 잘해요. 매너도 좋고, 처음엔 저도 이 친구 진짜 사람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가볍게 던졌다고 했습니다. 야, 너 만약에 어떤 사람의 치부를 알게 됐을 때 그걸 이용하면 너한테 엄청 이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그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바로 써먹으면 그 사람한테 티나잖아. 천천히 굴려야지. 그래야 나도 손해 안 보니까. 호준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대답은 그 사람의 머릿속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호준 씨는 그 친구와 함께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약점을 보이면 언젠가 분명 그걸 사용할 사람이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거기서 진심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는 가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계,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철학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평소의 말투, 농담, 가벼운 질문에 대한 답 속에서 언제나 묻어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을 하는지, 아니면 웃어넘기는지, 혹은 질문을 듣고 불편해하는지, 그 반응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반응이 앞으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질문 하나로 너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며 방어적으로 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그런 상황 안 생겨라며 피해가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볼 것 같아. 나한테 말한 걸 후회하게 만들고 싶진 않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해도
그 비밀은 내 안에 두고 끝낼 거야. 이런 말을 조용히, 주저하지 않고, 눈을 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본성이 깊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를 이용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그가 강해졌을 때, 그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을 통해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본 또 다른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이 질문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던지고 그 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당신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를 통해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본 또 다른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이 질문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던지고 그 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 여성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박은영, 40대 후반의 치과 위생사였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사람들을 잘 배려하며 자신보다 타인을 더 챙기려는 마음이 큰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단정했고 직업도 안정적이었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함께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신뢰감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은영 씨는 자신이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을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직장 그만둬야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상사와 갈등이 좀 있어서 참고 넘기려다가 결국 내가 그만두게 됐죠. 지금도 가끔 그 일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고 자존감이 툭 떨어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넘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상황에서 그 남성은 은영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예민하게 굴어? 과거 직장에서도 그러더니 지금도 똑같네. 그 순간 은영 씨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털어놓은 약점을 언제든지 무기로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봤다면 좋았을걸. 당신은 누군가의 아픈 기억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묻기만 했어도 이 관계를 더 일찍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을 때 너무 거창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는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가볍게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봤어. 친한 친구가 상대방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 챙기더라. 근데 너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던지면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자기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윤리 기준과 이익의 경계선, 그리고 도덕적 판단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할 건 그 사람의 답보다 그 답을 말할 때의 태도입니다. 대답을 회피하는가,
웃어넘기는가? 아니면 진지하게 자신만의 기준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대답을 하는 내내 상대의 감정을 상상하는 사람인가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혹시 후회하지 않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본성 깊은 곳에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그런 상황이면 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익은 챙겨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약점 또한 이익 앞에 도구처럼 써버릴 수 있는 위험한 본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이 왜 이토록 강력한 사람 판별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철학자의 시선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이 왜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철학자의 시선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정말 많습니다. 말투, 예의, 습관, 표정, 심지어는 글의 문체까지. 하지만 그 어떤 요소보다도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건 도덕적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본능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입을 다물고 혹은 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비밀을 안고 가는 마음. 두 번째는 이용하려는 본능입니다. 이걸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상황을 내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 혹은 한 번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아주 은밀한 유혹. 바로 그 순간 사람의 본질이 갈립니다. 누군가의 약점 앞에서 보호 본능이 먼저 작동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용 본능이 먼저 작동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나를 등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윤리 기준, 공감 능력, 그리고 자기 이익과 타인의 존엄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선택 앞에서 드러난다.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남의 비밀을 지킬 것인가, 말할 것인가, 상대가 없을 때 그를 위해 말해줄 것인가, 모른 척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순간에 늘 타인을 배려하는 선택을 해온 사람은 절대 쉽게 사람의 약점을 흘리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 질문을 은근히 자주 던져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회적인 질문으로 던집니다. 회사에서 누가 실수를 크게 했는데 상사가 잘 모르고 있어. 근데 그 실수를 알게 된 네가 당장 보고하면 상대는 책임지고 잘릴 수도 있고 그대로 넘기면 너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의 표정, 그 말의 무게, 그리고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문장 하나로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질문은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을 시험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감이란 남의 감정을 느끼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기 안에서 상상하고
함께 감당해 보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그런 상황이면 진짜 고민될 것 같아. 하지만 나 같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할 것 같아. 상황이 커지기 전에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 약점을 알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냉철하고 분명한 잣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다정하고 행동이 아무리 친절해도 이 질문에 대해 성숙하고 일관된 가치 기준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을 통해 현실에서 위험한 사람들을 미리 피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정리하며 이 질문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활 속 지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이 질문을 통해 실제로 위험한 사람을 피해낸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잘 파악하는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겪은 뒤, 누군가는 후회를 삼킨 후 조심스레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꼭 아프게 배워야만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으로도 우리는 사람의 속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름은 유정미, 40대 초반, 의류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매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잘 맞고 일도 척척 해내고 자신에게 칭찬도 자주 건네며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까지 했던 그 신입에게 정미 씨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 씨가 실수로 고객에게 잘못된 제품을 배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회사의 시스템 오류였고 정미 씨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미 씨는 그 신입에게도 그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고객한테는 내가 직접 전화하긴 했는데 이건 사실 시스템 쪽 잘못이야. 근데 매니저님이 내가 확인 안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감수해야겠더라고. 신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미 씨에게 너 왜 그런 말을 회사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냐? 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 신입을 통해 다른 동료들에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내 실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모든 칭찬도, 모든 친절도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미 씨가 처음부터 그 신입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누군가 실수한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그 질문 하나면 그 사람의 입에서 전 그냥 넘어가진 못할 것 같아요. 일은 일이고 책임은 져야죠.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고 그 순간 정미 씨는 선명한 경고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름은 윤창호, 50대 중반의 학원 운영자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와 부동산 투자 건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믿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투자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그 친구는 창호 씨가 과거에 겪었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 실패 이력을 제3자들에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창호는 원래 돈 관리 못해요. 예전에도 부도 날 뻔했잖아요. 같은 말로 창호 씨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창호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에게 했던 고백이 언젠가 나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걸 말한 건 상담도 아니고 거래도 아닌 그저 믿음이었는데 이 역시 단 하나의 질문이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 네가 친한 사람의 치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널 실망시켰다면 넌 그걸 남에게 말할 수 있어?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고 그건 상황 따라 다르지 않을까? 기억은 할 것 같아.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의 답을 들었다면 창호 씨는 그 친구를 인간적 신뢰가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한 관계로 다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을 떠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라도 한번 살짝 들여다보는 작은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건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도덕적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이 어떻게 관계의 경고등 역할을 하고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유용한 기준이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감정과 신뢰를 건넨다는 뜻입니다. 그 안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까지, 때로는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내 인생의 약점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의 뒷모습까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 질문 하나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가장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이기심이 먼저 드러나는 사람은 상황을 봐서 행동하지, 그게 나한테 불리하면 말할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조건부 윤리를 말하게 됩니다. 반면 진짜 단단한 사람은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게 할 거야. 그 비밀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내 안에서 끝낼 거야. 이렇게 지켜야 할 원칙을 먼저 말합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어도 관계를 몇 년 혹은 몇십 년 끌고 가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이 드러납니다. 공감은 단순히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상상하고 배려하는 힘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말하지 않았다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 그런 건 빨리 정리해야 해. 약점도 전략이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은 남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한 도구처럼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관계 초기에 던져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깊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 중에 이 질문을 던진 뒤 바로 관계를 재조정했다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대답 듣고 나니까 내가 왜 늘 불안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말로는 다정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르단 걸 알았어요. 이건 지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그냥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을 꿰뚫는 겁니다. 이 질문을 꺼내는 건 조심스럽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나의 약함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전에 그 사람이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든 시작 전 혹은 관계가 흔들릴 때 이 질문을 혼잣말처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약점을 보호해 줄 사람인가? 아니면 그걸 무기로 삼을 사람인가? 그 질문에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관계는 지금 멈추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 질문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그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대화의 소재가 아닙니다.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타인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감정 앞에서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말은 다정하지만 그 말 속에 중심이 없고 그 웃음 뒤에 거리낌이 느껴지고 그 친절 속에 계산이 깃들어 있다면 한번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약점을 알게 되면 지켜줄까? 아니면 말없이 떠들어 버릴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과거를 말하고 고백을 건넬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늘 가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무기에서 칼날이 되어 나를 다시 찌르는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을 흘릴 수 있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맡기는 건 언젠가 내 마음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믿는 건 용기지만 사람을 거를 줄 아는 건 지혜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깎아내리는 도구가 아닌 감싸주는 그늘이 되는 사람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약해졌을 때 날 질책하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며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존중해. 이 한마디를 속으로라도 건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우정은 상대의 어두운 부분을 알게 된 순간 그 어둠 속에 촛불을 켜줄 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둠을 알게 되는 순간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빛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 질문, 당신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이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따뜻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으신가요? 또한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경험,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준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경계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도 함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